자, 분자생물학 파트 2 15장 바이오테크놀로지 122페이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풀면 어떤 분자생물학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이해는 될 거다. 시험에 도움은 된다. 들으면 도움은 될 거다. 자, 키워드로 MD는 여러 번 기출됐는데요. DNase1을 이용해서 DNA 응축도를 조사하는 이 모듈이 MD에선 여러 번 나왔고 시험에 모듈이긴 합니다. 피트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형으로 제가 해설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 건데 여러분도 234쪽 이 15장의 해설이 다 여러분들 그 교재 뒤에 있죠? 이거에 대한 내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펴놓고 보시던지 한번 어떻게든 준비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가 활발한 유전자들은 우리가 유크로마틴에 존재하죠. 풀려 있죠. 풀려 있어가지고 DNase1을 처리하면 DNase1은 풀려 있는 DNA는 되게 잘 잘라냅니다. 근데 원래부터 발현되지 않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질 염색질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걔는 DNase1을 처리해도 DNA가 꽁꽁꽁꽁 싸져 있어가지고 DNase1이 접근할 수 없어서 이런 유전자들은 DNase1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DNase1에 분해되는 애들은 전사가 잘 된 유전자, DNase1의 분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전사가 억제된 유전자. 이 개념을 물어보는 모듈이 원래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다. 두 문제 다 똑같은 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닭의 적혈구에서 염색질을 추출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염색질이 뭐죠? DNA인데 좀 응축되어 있는 형태를 염색질이라고 하죠. 그 염색질에다가 DNase1을 처리하지 않거나 아니면 DNase1을 많이 처리한 후 어느 정도 시간만 반응을 하고 정지시켜. 그 다음에 반응물 이 가에서 DNA만을 추출하는 겁니다. 우리 배웠죠? DNA 추출할 때 페놀크로로폼을 쓰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내가 처리했던 이 DNase1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염색질을 구성하는 단백질로 히스톤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이 나 과정에서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정말 DNA만 얻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좀 쭉 읽어보니까 서든블랏 한 거죠. 원래 서든블랏 할 때 유전체가 워낙 크니까 제한 요소로 먼저 자른 다음에 전기영동 한 다음에 탐침을 써가지고 알아보는 겁니다. 두 번 서든블랏을 한 거야. 전기영동을 해. 그 다음에 베타글로빈 유전자로 쭉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전기영동 한 다음에 오발부민 유전자로 프로브를 이용해서 서든을 이렇게 두 번 각각 따로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0에 해당하는 이 시료, DNA존을 처리하지 않은 이 시료랑 이 시료랑 이 시료의 DNA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베타글로빈 유전자와 오발부민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영동 쓸 때 다른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결합하는 탐침을 처리해서 베타글로빈에 결합하는 탐침을 결합하면 여기에 결합할 거고 얘한테는 결합을 안 하겠죠. 그다음에 오발부민에 결합하는 탐침을 처리했을 때는 오발부민만 붙고 베타글로빈은 결합을 안 해. 그래서 두 번의 서든블랏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해설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은 해설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이중 나선의 DNA로 해봐. 이게 닭의 염색질이라고 해봐. 닭의 염색질을 보면은 이렇게 풀려 있는 진정 염색질인 부분이 있고 이질 염색질인 부분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베타글로빈이었나요? 베타글로빈 민 유전자는 이렇게 풀려 있다고 해봐. 유전자 B인 오발부민 다른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죠. 유전자 B는 다 여기 있는데 얘는 발현되지 않아서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해봐. 이렇게 DNA를 얻었다. 가 단계에서. 그 가 단계에다가 나 단계 DNase1을 처리했다죠. 그럼 풀려 있었던 베타글로빈은 이 나 단계 때 다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뉴클레오티드 단위로 아니면 작은 몇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될 건데 이게 결국 서던에서는 밴드로 나타나지 못해요. 서던에서 밴드에 나타나려면 프로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프로브는 한 300에서 500개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되는 거는 서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뉴클레오타이드 단위로 잘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나 이 오발분 유전자는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DNA 여존을 처리할 때 잘리지 않고 그냥 원래 이중나선 DNA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DNA만 얻었다. 그러니까 DNA만 얻었으니까 얘를 다시 제한 요소로 잘리면 이땐 잘리겠지. DNA만 있으니까. 그래서 오발분 유전자가 잘려서 여기 있었다고 해봐. 죄송, 안 좋죠. 오발분 유전자가 잘려서 여기 있다고 해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발분인에 대한 탐침을 처리하면 여기 가서 밴드가 나타나겠지. 근데 이 베타글루빈 유전자는 다 분해됐기 때문에 뉴클레오티드로만 존재해.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A에 대한 탐침을 처리해도 밴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 분해가 되었다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타글루빈 유전자는 지금 이 닭의 적혈구 세포, 적혈구는 알파글로빈,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원래 풀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DNA 여존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그 DNA는 분해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없어서 밴드가 안 나타난 거고, 닭의 적혈구는 오발분 유전자를 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던블랏에서 밴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 세포에서 베타글로빈 유전자는 풀려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적혈구 세포에서 베타글로빈 유전자와 알파글로빈 유전자는 있다. 이 내용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서던블랏 했을 때 이 DNAG 1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닭의 적혈구 안에는 베타글로빈이 있었으니까 밴드가 나타났고 알파글로빈이 있었으니까 밴드가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지만 이 실험에서 밝히고자 한 바가 아니야. 이 실험에서는 풀려 있냐, 응축돼 있냐,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냐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내용은 맞아. 근데 위 실험에서 밝히고자 한 게 아니라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한꺼번에 하는데 이거는 실험 데이터가 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그래. 적혈구 세포에서 베타글로빈 유전자의 발현이 점차 감소한다. 적혈구 세포에서 베타글로빈 유전자와 이 유전자의 염색질의 응축과 풀림을 반복한다. 이걸 하려면 시간을 조작 변이해야죠. 닭의 적혈구 세포가 만들어진 처음 이틀, 3일, 4일, 5일째 DNA를 각각 얻어서 각각 베타글로빈의 유전자를 서던블럿을 했더니 처음에 발현이 감소하려면 처음엔 발현이 잘 되니까 풀려있으니까 분해돼서 밴드가 없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현이 감소하면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응축되어 있으니까 서던블럿의 밴드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다면 발현이 점차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지. 이것처럼 또 시간에 따라서 응축과 풀림을 반복한다 그러면 풀려 있으면 이렇게 분해가 되고 응축되어 있으면 이렇게 밴드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또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실험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3번과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적혈구 세포에 덜 응축된 진정 염색질이 많다. 이 데이터를 하려면 적혈구 세포와 그렇지 않은 다른 세포의 DNA를 얻어가지고 이 토탈 DNA를 얻은 다음에 DNA 존을 처리해. 그러면 덜 응축되어 있는 진정 염색질이 있는 세포일수록 이 DNA들이 분해되겠지. 그런 다음에 토탈 남아있는 DNA의 양, 뉴클레오티드 말고 양이 적을수록 얘는 풀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실험이 아니잖아. 적혈구가 다른 세포에 비해서 진정 염색질이 많다라고 하려면 다른 세포의 DNA 얻어 적혈구 DNA 얻은 다음에 DNAG 1을 처리해. 응축되어 있으면 DNA가 분해가 안 되니까 남아있어. 풀려있으면 다 분해가 돼. 남아있는 DNA가 적으면 풀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런 실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다 틀리고 1번만 맞는 이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끝. 그 옆에도 같이 할게요. 47번. 다음은 사람의 베타글로빈 유전자의 응축도를 조사하는 DNA조1 민감도 실험이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시험의 모듈입니다. 응축되어 있느냐 풀려 있느냐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DNA조1을 처리함으로써 알 수 있다. 민감하다.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된다고. 분해가 되면 이 유전자는 발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 세포 X와 Y에서 각각 DNA를 얻었다. 자, 이 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펴놓고 눈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놨어. 그림을 보시면서 저도 내용을 보면서 할게요. 자, 사람 X와 Y에서 DNA를 얻은 다음에 같은 양의 DNase 1을 처리했다. 가단계죠. 세포 X와 Y 다른 종류의 DNA인 거야. 그렇죠? 똑같이 DNA는 얻었는데 DNase 1을 똑같이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냥 답을 좀 그려놨는데 이 세포 X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이렇게 풀려 있어. 풀려 있으면 DNase 1을 처리했을 때 이 부분이 다 잘려서 뉴클레오티드로 분해돼서 없어지겠죠. 근데 세포 Y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이렇게 응축돼 있어. 그럼 DNase 1을 처리해도 그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남아 있겠죠. 나 단계를 봤더니 DNA를 분리했다. DNA를 분리했다. 아까랑 똑같이 DNA만 여기서 얻었다. 여기서 DNA만 얻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백질들 다 제거하고 이제 DNA만 얻었다. 나 단계. 그 다음에 서든블라트 하는 것처럼 얘도 너무 크면 DNA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초음파를 이용해서 평균 500으로 잘랐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DNA가 너무 기니까 그 남아있는 DNA를 평균 크기가 500 베이스 페어가 되도록 잘랐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베타글로빈도 있고 제가 파란색이 다른 유전자도 있는데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애들은 자르면 이렇게 남아있겠죠. 500 베이스 페어로. 빨간색 베타글로빈도 남고. 여기서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분해돼 가지고 여기는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단일 가닥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베타글로빈 유전자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탐침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다 단계입니다. 다 단계. 베타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방사선을 가지는 탐침. 베타글로빈 유전자 상보적인데 지금 얘는 다 분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 X에는 이 베타글로빈이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없이 그냥 혼자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오른쪽에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있으니까 여기 탐침이 가서 달라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라 단계는 또 두 개로 나눴네요. 이 똑같은 이 하나의 요 시료를 반절로 나눠서 한쪽에는 S1 누클레이즈를 첨가했다. S1 누클레이즈는 한 가닥의 DNA든 RNA든 모두 분해하는 효소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왼쪽 X에 플러스 S1 누클레이즈를 첨가한 거는 이 한 가닥의 탐침들이 다 분해되겠죠. 탐침들이 다 분해된다. 근데 S1 누클레이즈를 안 넣은 X-는 분해를 안 했으니까 이 탐침이 그냥 남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마 과정에서 얘네들을 침전시킬 수 있는 어떤 씨약 트리클로로 아세틱 애시드를 처리해서 DNA만 침전시킨 후 방사선을 측정했어. 그러면 이 X-는 이 탐침이 침전했겠죠. 방사선을 재봤더니 여기서 16,000이 나왔대. 당연하죠. 이건 분해를 안 시켰으니까 16,000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는 탐침이 대부분 분해됐어요. 그래서 4,000이라는 값이 나왔죠. 근데 피트생들은 다 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냥 항상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4,000이니까 대부분 많이 분해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옆에 실험에도 우리 DNA를 처리했을 때 다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다 분해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00 정도 남아 있다는 거는 16,000에 비해서 작아진 거니까 여기서는 탐침이 다 분해됐구나. 그거 이꼴 뭐야? 이 세포 X에는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세포 Y는 이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DNase 1에 잘리지 않아서 탐침과 결합을 했어. 탐침과 결합을 하면 한 가닥이 아니기 때문에 S1 누클레이즈를 첨가한 이 Y 플러스에서도 탐침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걔를 침전시키면 방사선이 관찰될 텐데 그 방사선이 15,000이고 조금은 분해됐나 봐요. 아예 S1 누클레이즈를 안 넣은 Y-는 이 X-랑 똑같이 16,000이 관찰됐다. 그러니까 원래 넣어준 프로브의 총량이 처음부터 16,000이었고
얘는 1000 정도 분해됐는데 얘는 4000 정도 분해됐으니까 X에서 훨씬 베타글로빈이 많이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던 거지. 자, 가 단계에서 응축되지 않은 베타글로빈 유전자가 DNase 1에 의해서 분해되는 게 맞죠. 라 단계에서 S1 뉴클레이즈를 첨가하면 혼성화되지 않은 단일 가닥의 탐침은 분해되는 게 맞죠. 3번 세포 X는 그 옆에 문제 풀어봤지만 베타글로빈이 발현되는 세포죠. 베타글로빈은 알파글로빈 베타글로빈 합쳐지면 헤모글로빈이 되니까 이 세포는 적혈구가 되겠죠. 맞습니다. 베타글로빈 유전자는 누가 더 많이 발현되고 있어? X에서 더 많이 발현되고 있으니까 Y는 발현 안 되고 있으니까 응축도는 Y가 더 크죠. 반대로 돼 있으니까 4번은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결돼 있네요. 유전자가 발현되는 애들의 DNA는 CPG 아일랜드가 메티라가 안 돼 있고 발현이 안 되는 아이들의 DNA는 CPG 아일랜드가 메티라 되어 있으니까 베타글루빈 시트의 메티라 정도는 발현이 안 되는 세포 Y에서 더 높죠. 발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세포 Y가 더 높다. 맞다. 4번만 틀려서 답은 4번이 됩니다.